한 병원, 여성이 치과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벌리고 있는 입안을 보던 치과 의사는 고민을 하다가 여성에게 혹시 다른 의사들에게 입안을 좀 보여줘도 되냐고 묻습니다. 여성이 흔쾌히 승낙하자 병원에 있던 직원 전부가 와서 입안을 살펴보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제니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저는 항상 제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한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꽤 일을 잘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연봉도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살 정도로 받았죠. 그래서인지 언제까지나 제가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업직을 하면 특히 여성들은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표정부터 화장까지 신경 써서 해야 하죠. 저는 이 점들을 놓치지 않고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표정 연습까지 안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죠. 정확한 발음을 위해 혀 운동까지 하면서 제 일에 대해 열성적이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항상 듣는 말은 사람이 바르게 보인다, 당당하다, 믿음이 간다와 같이 신뢰를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아래턱 쪽에서 콕콕콕 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턱을 많이 썼나? 고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턱 근육 쪽이 아니라서 충치가 생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통증은 아니라서 일에 집중을 해야 했기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양치질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며 일에만 전념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왼쪽 아래턱이 신경 쓰이더군요. 항상 거울을 체크하던 저였으나 신경 쓰이기만 할 뿐 붓기가 엄청 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고객이 제 뺨이 부었다면서 저번과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남이 알아차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냐는 말을 남기고 웃었죠. 신경이 쓰였던 저는 바로 다음날 휴가를 내고 치과로 향했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치과를 피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자마자 무언가 하지도 않았는데 긴장되더군요. 치과에서는 제 일을 한참이나 이리저리 살펴보고 엑스레이까지 찍어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조금씩 아팠던 것은 매복사랑니라고 했습니다. 매복사랑니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랑니가 왼쪽 어금니 뒤에 누워있는 채로 아직 살 위로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더군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설명에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궁금증은 한순간에 사라졌죠. 없앨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안 된다. 제대로 치료해줄 치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약할 수 있는 치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약하라던 치과로 전화를 했던 저는 좌절했습니다. 한동안은 예약이 밀려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매복사랑니는 수술 전문의만 하는 수술이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치과를 가보려고 알아봤는데 매복사랑니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제 사랑니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던 치과에서 깔끔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료가 어려운 부위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했기에 곧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안 뽑아도 된다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상사가 저에게 중요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 성공하면 제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물론 실패하면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 꽤나 위험도 높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잘해왔기에 자신있게 일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는 장점을 확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일 옷도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발표를 위해 높은 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매복사랑니가 있던 그 자리가 정말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높은 분들도 있었기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이어지는 동안 웃음이 안 나오고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아파서 더듬더듬 말하고 혀로 아픈 곳을 눌러보고 최대한 웃어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날의 발표는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기대를 했던 상사는 저에게 온갖 말을 하면서 몸 관리 하나도 못하면 프로가 아니라서 꾸짖었습니다. 자신도 이번 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다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긴장할 때마다 사랑니 쪽이 아파오는 것 같았죠. 진통제를 사서 먹어봤지만 한번 사라진 자신감은 전혀 올라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병원이라도 들어가 이 짜증나는 사랑니를 빼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충격이 잊혀지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점차 어려워진 저는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직이 아닌 품질관리와 같은 관리직으로 지원하게 됐죠.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어디든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와중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한국인 동료가 통역 겸 같이 가게 되었죠. 한국인 동료는 항상 저만 보면 칭찬을 하던 쾌활한 동료였습니다. 금발이 너무 예쁘다, 이가 참 하얗다 등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랬던 동료가 이번에 같이 한국에 가게 되어 기쁘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끔 얼굴을 찌푸리는데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죠. 저는 어차피 알아도 상관없기에 매복사랑니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박수를 치더군요. 이번에 한국에서 꼭 치과를 가자고 하면서요. 저는 치과 치료가 지금 제 형편에는 비싸고 매복사랑니는 뽑기 어려운 것임을 직시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알고 있다고 하며 그러니까 한국에서 뽑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제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알겠다며 넘겨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는 치과에 언제 갈 거냐며 궁금해하더군요. 저는 우리가 일을 하러 온 것이지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기는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숙소에 짐을 두자마자 저를 끌고 치과로 향했습니다. 뭔가 큰 병원이었죠. 저는 거절했으나 그녀는 저를 위해 진료까지 잡아버렸습니다. 동료는 비행기 안에서 매복사랑니 때문에 끙끙대던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염증이 생긴 거면 더 큰 일이니 얼른 빼야 한다며 안달을 냈습니다. 결국 저는 알았겠다며 진료부터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매복사랑니가 신경과 가까워 뽑기 어렵겠다고 했으나 자신은 잘한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럼 언제 뽑냐는 말에 그들은 저에게 오늘 음식을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비행기 중이라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자 잘 됐다며 오늘 뽑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동료에게 당황스러웠다고 전달하니 한국에서는 수술 축에도 못 낀다고 하길래 매우 놀랬었습니다. 그날 바로 뽑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면서요.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부분 마취를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치과 의자에 눕는 순간 마취 주사를 잇몸에 맞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입에 감각이 없을 무렵 시작한다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는 여러 치과 기구가 제 입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는 상황인데도 미국에서 받았던 치과 진료보다 더 평안했습니다. 소리는 분주했지만 막상 치료를 받는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곧이어 끝났다는 말에 입을 헹구라고 하더군요. 저는 특히 치과 치료를 이렇게 빠르고 편하게 진료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뽑았다는 말을 듣자 속이 후련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미국에서 들었던 것보다 적은 비용을 냈습니다. 치료도 깔끔하게 해줬는데 비용도 미국에 비해 저렴하다니 신세계였습니다. 며칠은 아플 테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치과를 나서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사실은 이게 잘 뽑혔는지 의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술인이 아니면 못한다고 단언했던 사랑니를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싶더군요. 다음 날 살짝 부은 얼굴로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왠지 기분이 좋더군요.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붓기가 빠진 후 치과로 갔습니다. 사랑니가 제대로 빠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갔던 치과에 가자 치과 의사는 너무 잘 뽑혔다며 저번에 추천해준 치과로 갔었냐며 웃으시더군요. 저는 한국에 출장 간 김에 뽑았다고 말하자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줘도 되냐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호사까지 모든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더군요. 전과 깔끔해진 후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저는 매복 사랑니를 뽑은 후 전혀 통증도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은 저는 예전 영업직으로 있던 회사의 라이벌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 덕분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이가 보이는 건강한 미소 덕분에 신뢰가 간다며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한국 치과 기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치과 치료 중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한국을 추천할 정도입니다. 저 자신조차 포기한 치아를 한국 의사는 손쉽게 해결해 주었니까요. 지금까지 제니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